안녕하세요. 8월 26일 목요일 독서클럽 리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천 도서가 카네기 인간관계론이었죠. 오늘은 제4부 장장 4달에 걸쳐서 지금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 책이 좀 두꺼운 관계로 지금 오늘이 이제 마지막 제4부 리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4부의 내용은 뭐냐면 제목은 리더가 되는 방법. 여기 항제 펭귄이 있죠. 이 항제 펭귄이 이런 무리들을 끌고 가는 리더죠.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을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9가지 방법.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은 이정수 사장님의 먼저 리뷰를 먼저 듣고 싶어요. 이 책을 4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읽어야 될 책인 것 같고요. 삶에서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1장에서 저는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이것을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다른 어떤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아오면 매일 감사하기를 먼저 했을 때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이 끌어당겨지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열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감사일기를 3가지씩 써보려고 노력하는데 뭐 때로는 4가지, 5가지 쓰게 되고요. 어떤 때는 뭐 2-3가지로 그냥 마무리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책에서도 보면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다른 것보다도 그 예시글이 리얼하게 예시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어떤 멘트나 여러 가지 어떤 리더로서의 자세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알려주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예시글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1장에서 보면 맥키니 대통령의 연설문 이야기나 에이브리엄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 18개월 동안 패배를 하고 상당하게 그 공화당에서 그 링컨의 퇴진을 요구할 만큼 어려운 시기에 있음에도 지휘 장관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후커 장군에게 쓴 편지 내용을 보면서 정말 대통령의 어떤 포용력,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의 크기 이런 거를 읽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도 파면시키지 않고 문책하지도 않고 칭찬이 가능할까?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이해가 사실 쉽지 않아요. 또 현실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한 포용력과 중요한 전쟁에서의 그 지휘관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후커 장군을 임명했다. 링컨 자신의 판단력을 충분히 전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칭찬과 믿음을 전달하면서 단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이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얼마나 큰 리더자의 자세인지 거국 미국을 이끄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리더의 힘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러한 자세라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갖는 멋진 비즈니스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크 건축 회사의 그 가우의 예를 들어보아도 내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흥미있는 일이나 그의 장점을 칭찬하면서 믿음을 주고 친숙함을 주니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비즈니스가 잘 성공하는 이야기. 이런 예시글을 보면서 결국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은 마취제를 써서 마취를 한 후에 치과의 어떤 의사 그 일을 시작하는 그거와 같다는 것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무엇보다도 큰 공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2장, 3장 쭉 읽어보지만 모든 내용의 연관성은
역시 칭찬인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일 때, 또 아니면 잘못된 일을 어떤 저질렀을 때, 그 모든 상황에서는 먼저 질책하기보다는 칭찬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가능성과 그러한 부분들을 칭찬으로써 그 사람에게 의욕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관계로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그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9장까지 제가 쭉 읽어보긴 했는데 여기서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장은 미움을 사지 않고 비평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철공왕 찰스 수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성공한 리더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금연 팻말이 있음에도 흡연을 하는 종업원들에게 오히려 담배 한 개비씩 선물을 주면서 밖에서 피워주면 참 고맙겠다라고 하죠. 규칙을 어긴 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들의 자존감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행동. 그 다음에 플로리다 올랜도시의 그 개방 정책을 펼치는 랭코드 시장의 이야기, 지역 주민과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시를 하게 되는데 보좌관들은 시장이 굉장히 바쁜 업무에 시달릴 텐데 시민들과의 접촉이 인해서 훨씬 더 힘겨울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과잉보호를 하고 시민과 접촉을 이렇게 접대를 하거나 하는 일을 제재하고 이걸 조절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랭코드 시장은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그 시장의 문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개방 정책을 충분히 펼칠 수 있었고 함께 보좌하는 여러 직원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좌관들이 당신이 지시하는 부분을 들어주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질책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좌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 문을 개방하고 자기의 뜻을 펼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의 또 리더의 자세는 모두 사람의 존엄성을 다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정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질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칭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전달을 할 때 나의 어떤 그 시절에 옛날 시절에 나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인식시키기도 하고 해서 그들을 편안하게 대하고 상대방의 체면도 세워줘 가면서 일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얼른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알바생이 생각이 났어요. 명지대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를 다니는 군대를 제대하고 막 저희 집에 그 면접을 보러 왔어요. 알바 면접을.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너무 상당히 가냘펐고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요즘 아이들이 겪고 있는 군대에서 그 뭐죠? 폭력을 당하거나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소심했던 친구예요. 눈을 못 마주치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할 수 있을까 하고 군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면접을 본 다음에 그 친구를 그냥 고용을 하게 됐어요. 의지는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2년간 근무를 했는데 주변에 저희 이제 고객들은 그 친구가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칭찬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냐고도 물어봤습니다. 가족인가 하고. 그 정도로 상당히 열심히 일했고 제대로 그 자기의 직무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친구는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서 정말로 좋은 어떤 원하는 직업을 갖게 돼서 직장을 얻게 돼서 이제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너무나 수고를 했으니까 식사를 사주겠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함께 먹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그 친구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러면 안 되지. 너가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우리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말을 하다 보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사모님.
자기가 저희 집에 알바를 면접 보러 올 때까지는 1년 넘도록 알바를 구하려고 정말 뭐 짜장면집, 김밥집, 웬만한 뭐 어떤 뭐 술집, 카페 다 해봤대요. 근데 자기를 써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레스토랑에 자기가 알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너무 기뻐서 친구들한테 막 연락을 다 했대요. 그 정도인데 사실은 그 친구가 정말 너무 수줍음을 타고 그래서 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을 인정했다는 거에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쓰기를 거부할 정도로 자기는 능력이 없어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물며 그냥 그 친구가 생각하는 것은 뭐 레스토랑이나 거기나 일하는 게 비슷하겠지만 레스토랑에 자기가 알바를 이제 하게 됐다라고 모든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큼 굉장히 기뻤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원하는 어떤 부분들을 제시했을 때 정말 자기 일처럼 가족처럼 오히려 저를 더 염려하고 걱정했었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친구는 1년에 한 번씩 연초만 되면 선물을 사들고 저희 집에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를 보면서 뭐 제가 어떤 것을 잘했다기보다 그 친구를 제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인정해줬다는 거에 그렇게 큰 힘이 발휘됐다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불현듯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함께 말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컨트롤해서 뭐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우리가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면 모두 다 성공적인 리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본 사장님, 카네기의 이거 인간관계론을 보면서 진짜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했으면 무슨 일을 했어도 아마 진짜 지금 대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크라운 로얄도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그냥 뭐 배움이 많든 적든 아니면 진짜 뭐 많이 가졌든 아니든지 간에 상대방을 진짜 존중해 주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그다음에 말 한마디라도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 이정수 사장님께서도 정말 너무 다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 부트캠프에서도 그 우범희 사장님이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작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법이 이제 6단 여섯 6 그 단락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뭐를 이제 제가 예시로 들고 싶냐면 혹시 우리 사장님들 다 스폰서님도 그러고 스티비 원더 혹시 알고 계시죠? 네. 가수 스티비 원더. 음. 네, 진짜 정말 세계적인 그 작곡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장님이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장님이세요. 근데 세계적인 그 팝 아티스트인데 근데 굉장히 또 흑인이잖아요. 흑인이시고 한데 이분이 이렇게 큰 음악을 정말 들리지도 않는데 그 명곡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이때 그 스티비 원더의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스티비 원더가 정말 굉장히 친구들로부터 많은 귀도 안 들리지 또 그때는 또 그 당시에는 또 흑인이었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그런 차별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일화가 그 교실에서 이제 조용하게 있는데 이 스티비 원더는 뭐가 발달했냐면 눈이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한 청각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쥐생쥐 한 마리가 아마 그 교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막 놀래고 했는데 이거를 제일 먼저 알린 게 스티비 원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교실 안에 뭐가 쥐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알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더 놀라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결론은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티비 원더에게 스티비 원더 너는 정말 탁월한 정말 청각을 갖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좋은 귀로 아마 나중에 훌륭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생님이 그런 칭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책 내용에서도 보면 다 어떤 하나의 그런 칭찬과 어떤 말 한마디의 계기로 사람이 다 변신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또 느꼈고요. 그다음에 또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봤을 때 우리가 대부분 요즘 많이 대두되는 게 막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적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 제가 봤을 때 적을 만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당장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가면, 절대 그게 크게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적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나중에는 불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 다 있어요. 뭐 첫 번째 칭찬과 감사의 말을 시작하라. 두 번째 잘못을 제일 중요한 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라. 이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대부분 누군가 잘못을 했어. 자, 그러면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아이에게 뭐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막 다다다다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우리 아이도 그렇고요. 딱 입을 닫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엄마도 예전에는 이런 잘못을 이런 거를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아니면 뭐 상대방에게도 그 사람이 물론 잘못했지만 나도 물론 이런 잘못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약간 돌려서 얘기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그 상대방도 내가 잘못한 걸 모르진 않거든요, 다. 그렇게 듣다 보면, 아, 정말, 이 사람에 대한 말하는 걸, 뭐 반감을 갖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맞아. 이런 점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람이 결국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한 거지만, 너는 이렇게 해서 잘못했던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을요, 기분 나쁘게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기분 나쁘게 듣지도 않으면서, 정말 그 상대방을 굉장히 정말 인격적으로 멋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또 뭐가 느껴지냐면요, 상대방이 정말 말 그대로 명성을 갖게 하라, 명성을 갖도록 하게 하라라는 그 단락이 있어요. 그게 아마 7단락에 나오는 것 같은데 처음에 걔에게도 좋은 이름을 지어주라 그래서 어머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봤을 때 저는 히딩크 감독하고 박지성 선수가 생각이 났어요. 박지성 선수는 크게 이름이 나 있지 않은 선수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체격도 작고 왜소했지만 국가대표로 발탁을 했는데 축구라는 그 세계가요 굉장히 거기도 굉장히 그 강한 거 아시죠? 서로 막 내 사람 심으려고 하고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히딩크는 정말 객관적으로 박지성 선수에 대한 그런 성실함과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정말 그 자질을 알았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베스트 11에 넣을 수 있었고 거기에 힘입어 박지성 선수가 정말 그 멋진 슛을 넣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걔에게도 좋은 이름을 지어줘라에 저는 정말 이게 정말 좀 웃겼어요. 웃긴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써놨는데, 걔에게도요, 진짜 걔에게도 나쁜 이름을 지어주지 말래요. 걔에게도, 뭐, 개똥이라든지 옛날에 막 그런 이름 지어줬잖아요. 근데 걔에게도 나쁜 이름을 지어주느니 차라리 걔의 목을 매달아 놓으라고. 이런, 그 단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작은 거에도, 우리가 뭔가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명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면 최고의 리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 9개의 단락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들어라까지 나오는데요. 정말 하나하나가 다 너무너무 구구절절 정말 너무 맞는 말이고 제 가슴에 와닿았고 저도 이렇게 정말 그냥 리더라기보다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많은 나의 이 바이너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장경 사장님. 네. 네. 앞에서 두 분이 잘 해주셔서, 저도 그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에 그 9가지가 다 마음에 들었지만, 중간에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지어주어라. 여기에서는 상대방에게 훌륭한 명성을 갖도록 해주어라 라는 게 가장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감사의 말로 시작해라, 뭐 잘못 직접 하지 마라, 명령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제목이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지어주라라는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 우리 밥이나 아니면 물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키우는 채소들 하다못해 양파를 이렇게 2개를 키워놓고 물속에 담아놔도 한쪽에는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욕을 하고 이러면 그게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실험을 하긴 했었지만. 그런데 하나는 예쁘다, 사랑스럽다, 고맙다, 감사하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정말 예쁘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인 이상 남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그리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중에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말이 있어요. 만일 그대가 지닌 장점이 없다면 장점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한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옆에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뒷얘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개발시켜주고 싶은 장점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 자주 말하래요. 그들에게 좋은 평판을 생각하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명장이라고 얘기하는 셰익스피어가 한 이야기라서 더 마음에 와닿았고요. 조제프 르블랑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쓴 책 중에 메테르 링크와 함께한 내 생애의 선물이라는 책에 어느 볼품없는 벨기에 출신의 신데렐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는 아까 우리 이정수 사장님이 레스토랑 얘기했는데 호텔에서 접시 닦기를 하는 말이라는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생긴 거는 정말 사팔뜨기에 발장다리에 피부는 거치고 완전 촌스러운 아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마리아, 넌 내가 지니고 있는 보배로운 것을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그 한마디에 한 부인이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렇게 정말 몰랐을 거라고, 자기의 진가를 몰랐을 거라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서 주방장의 조카와 결혼을 할 정도로 그렇게 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여기에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뉴욕시의 브루클린에서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루스 호킨스라는 선생님이 새학기 첫날 사실은 어떤 친구들이 들어오면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학교는 여러 학급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이 알아야지 그 친구들을 컨트롤하고 그 친구들의 장점을 살리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 때 선생님이 그 몇 마디 해주시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점도 달라졌었고, 그리고 시크릿 얘기 아까 스포너님 얘기하셨는데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선생님이 새학기가 되니까 아이들을 파악하다 보니 그 학교에서 가장 말썽꾸러기 중에 하나가 톰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자기 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썽꾸러기가 들어오면 선생님 되게 고민이 많으셨겠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친구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반 학생들에게 그 친구에게 처음 인사를 할 때 그 친구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 학생들에게 한 마디씩 칭찬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로지야 입고 있는 옷이 참 예쁘구나. 뭐야 알리샤 넌 그림을 잘 그린다면서 뭐 토미가 차례가 되었을 때 호킨스 선생님은 또 토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토미야 내가 듣기로는 너는 타고난 리더라더구나. 금년에 우리 학교 4학년 합격 중에서 우리 반을 최고로 만드는 내가 도와줄 거라는 걸 나는 믿는다. 근데 선생님이 믿는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살짜리 어린아이긴 해도 선생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 친구가 이제 변해서 그 학급에서 잘 생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바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하래요. 상대방에게 훌륭한 명성을 갖도록 해주어라 라는 이야기가 저는 가장 와닿아서 오늘 리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도 이 책을 화요일날 제가 그냥 4부를 한꺼번에 쫙 읽고 한 번에 읽고 제가 이제 실천에 한번 옮겨보려고 과외하는 애한테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참 힘들어요. 잘못을 하고 지적할 게 있는데 그거를 지적 안 하고 돌려서 이렇게 해줄 수 없겠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면서 조그만 어떤 그런 좀 진전이 보였을 때 제가 크게 칭찬해 주니까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막 하이파이브 해주고 막 이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거는 진짜 인내가 필요해요. 원래 본인 성격이 화를 내지 않거나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동안 사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이게 뭔가 눈에 거슬리고 특히 이제 애들이 다 있으시니까 이게 굉장히 그거는 진짜 부모님들은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애들을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안 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여기는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다 적용되는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거는 두고두고 몇 번을 읽어도 인생을 사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스폰서님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이소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를 보면서 사람이 가장 인간관계 중요한 건 말인 것 같아요. 말이 정말 씨가 된다는 말도 많고 말로 상처를 주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조물주가 입은 하나, 귀를 2개를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상처는 말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새치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인간관계는 좌우된다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칭찬. 사람들은 싫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모든 건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는 거. 그리고 간혹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지적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들 우리 아이들도 키우면서 하는데 지적을 할 때는 칭찬한 후에 지적을 하면 일단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어떤 말을 하면서 사람들 상처를 주지 않으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는 게 이 책의 결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면도를 할 때도 그냥 면도를 그냥 하면은 상처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발사가 이렇게 비누 거품을 낸 다음에 이 면도를 하는 것처럼 항상 뭔가 지적이나 내가 고쳤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칭찬한 후에 지적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고 미움을 사지 않고 비평하는 방법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바로 잡아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간접적으로 그걸 알려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는 70점을 맞았는데
조금만 더 잘하면 100점을 맞을 것 같은데 욕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넌 잘했어. 근데 그러나 너는 이건 좀 그랬어. 이걸 고쳐줘.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나가 그리고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차이가 사람들한테 더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누굴 비판하기 전에 나의 실수를 먼저 얘기하고, 여기 보면, 책에서 보면 담배 피는 아이를 훈육할 때 엄마가 담배를 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나쁘니 너도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아들도 한 것처럼 모든 게 나는 못하면서 애한테만 잘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명령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누구나 그렇잖아.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것보다는 이렇게 지시하는 거는 다 듣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사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명령도 그 사람한테 협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기를 얘기해줬고요. 그리고 5번째,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줘라, 걔에게도 좋은 이름을 지어줘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공을 이끄는 방법은 칭찬과 인정이다. 이러면서 누가 떠올렸냐면 저는 사도세자가 떠올랐거든요. 그 영조가 정말 사도세자가 되게 똑똑한 세자였어요. 근데 영조가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늘 나쁜 얘기만 지적하고,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평판도 나쁘게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사도세자가 삐뚤러 나가면서 뒤지 속에 갇혀서 끝내는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는 사도세자의 잘못이 아니고 전 영조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생택지 베리가 했던 말,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이야말로 제약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말할 때 상대방의 존엄성을 깨치는 말, 가장 안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이 누구에게도 그 자신을 가속평가하도록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가 내게는 없대요. 단지 중요한 건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타인을 이렇게 뭐 어쩌다 저쩌다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평가는 본인 자신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쟤는 어때 이거는 굉장히 실수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인간은 타인을 비평할 권리가 없다. 그거를 저는 많이 요걸 보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인간관계 지금 4부를 다 보면서 일단 우리가 이걸 3달에 걸쳐서 했거든요. 가장 인간관계에 중요한 거는 칭찬과 인정이다. 그리고 설득의 기법은 비판하지 마라. 요거만 잘 기억하고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상처 주는 일도 없고, 제가 가장 우선하게 생각하는 게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나의 적이 만들어지면 한 명의 적이 나를 무너뜨리거든요. 저희 신조가 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건데 적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칭찬하는 사람, 칭찬하는 말,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카네기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는, 적어도 적을 만들지 않는 인간관계를 펼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 책 4부가 어떻게 보면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고, 어떻게 보면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지금 이 책의 페이지가 총 357조까지 있거든요. 이 357조까지 하는 얘기가 그냥 이건 것 같아요.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 사람들과 만났을 때 혹시 본인의 잘못이 있다면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는 간접적으로 알게 해서 체면을 세워주고 고칠 수 있다게 느끼게 해주며, 혹시 작은 진전이라도 있다면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고 격려해 준다면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꺼이 하게 된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폰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칭찬과 인정, 그리고 감사함을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일이 관계십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뭐 인맥이 출중하고 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요. 결국 이거는 관계십이 틀어지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사람이 남아야지 되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십을 잘 맺기 위해서는 감사와 칭찬,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감사와 칭찬은 변화를 불러오는데 먼저 나부터 긍정 프레임으로 세팅해야 되겠죠. 그리고 칭찬은 설득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은 마취제를 써서 마취한 후 일을 시작하는 치과 의사와 같다. 환자는 이를 뽑히지만 마취제가 아픔을 억제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도자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어야 한다. 즉, 제1장의 원칙은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 2장에서는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인정하라. 이게 원래 3장인데 2장하고 3장하고 바꿔봤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라. 여기 이제 엄마가 아들 담배 피우는 것을 얘기가 이제 예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는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는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라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는 교육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교육학에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지만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인정하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즉시 인정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선생님이 그걸 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도 틀릴 수 있어. 왜?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선생님이라고 다 100% 맞진 않아. 선생님도 실수를 할 수 있어. 아, 선생님이 잘못했네? 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막바로 인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오히려 이거를 내려놓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사람하고의 관계십도 그렇게 틀어질 리 없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나면요. 그 사람한테도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그러나가 아니고 그리고로 바꾸어서 말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는데 진정으로 효과 있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얘기해서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알게 해도 잘 모를 때는 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경우에는 관계십이 좀 돈독해야지 됩니다. 관계십이 돈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버리면 완전 관계가 틀어져서 다시 다음에 올 때는 그 스폰서 데리고 오지 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계십이 돈독한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풀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만 관계십이 그렇게까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제 4장은 아무도 명령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본인은 명령받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명령을 보통 하죠.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가 솔직히 말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렇게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저도 요청하는 법을 터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 5장은 상대방을 체면을 세워주라거든요. 세워주라. 누구에게도 그 자신을 가소평가하도록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가 내게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아까 이제 사장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이야말로 제약이다. 이건 이제 생택지 베리가 한 얘기인데요. 존엄성. 아까 스폰서님이 얘기했죠. 일단은 내가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나 또한 누군가한테 가소평가 받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 또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거나 가소평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요.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6장은 아주 작은 진전에도 칭찬을 아끼지 말라. 칭찬은 인간의 정신에 비치는 따뜻한 햇빛과도 같아서 우리는 칭찬 없이는 잘할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경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책에는 이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몇 마디 칭찬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을 해주어라. 동의는 진심으로, 칭찬은 아낌없이. 약간 좀 허황되게 이 사람 너무 오버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 말고요. 정말 그 사람이 느끼게끔 칭찬을 해준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인생을 어쩌면 바꿔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책을 읽으면서 파트너 누군가가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스폰서님이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시크릿에 지금 여러분의 스폰서로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몇 마디가 아니고 많은 칭찬을 해주신 우리 이소은 스폰서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폰서님 감사드리고요. 자, 아까 이 7장 계획에도 좋은 이름을 지어주라. 상대방에게 훌륭한 명성을 갖게 해주어라. 아까 이거는 장영 사장님이 리뷰를 아주 잘해주셔서 이 부분은 일단은 패스를 할게요. 어쨌든 당신이 일단은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바꾸는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일단 상대방에게 훌륭한 명성을 갖게 해주어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칭찬하고도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칭찬을 해주란 얘기거든요. 격려해주고. 자, 8장은 실수는 고치기 쉽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 쉽게 잘 바뀌지 않는다고는 하지만요. 이 실수도 격려해주고 그 잘못을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면, 격려해준다면 그 실수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저도 한번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9장.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 본인이 잘못이 있다면 먼저 인정하고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간접적으로 알게 하고 체면 세워주고 고칠 수 있게 느끼게 해주고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이 마지막 9장의 결론이죠.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꺼이 해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만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런 것만 앞에 것만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총평을 PPT로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포레버.